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지, 그래서 이제 장관은 직을 수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밥상 앞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거나 좀 언성을 높인 기억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만큼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이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현안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한 달 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두고 뭐 우파 좌파 또 보수 진보 이런 진영 싸움까지 생기는 것이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셨고요. 또 대학생들까지 촛불 집회를 여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장외투쟁까지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이게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둘러싼 정당한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문들이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장관이 지금 22번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과연 국회 절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좀 생긴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론 분열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데 제일 큰 명분이 이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 개혁은 외부적인 개혁과 내부적인 개혁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적인 개혁 과제로 공수처 신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 국회에 지금 사개특위와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이제 법으로 제도화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무부 장관이 물론 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사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 몫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은 결국 내부적인 개혁이거든요. 결국 인사권입니다. 근데 이런 인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면 조국 장관은 본인은 뭐 말로는 공평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법무부 장관이 왔을 때 과연 그 정권과 친화적인 그런 검사들만 등용하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지금 조국 장관의 배우자와 그 친인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어떤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수사에 어떤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항상 또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내부적인 개혁조차도 장관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조국 장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시 위원장님. 근데 현 정권에서 그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좀 모순적인 방향의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줄이겠다, 약화시키겠다. 이거는 검찰의 결국 힘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칼을 댈 수 있는 또 검찰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당한 불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고 막상 나섰더니 여권에서는 일제히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이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검찰 개혁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강한 검찰, 정권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는 검찰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조국 장관이 검찰의 힘을 빼려는 개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국민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 시기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냐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공교롭게도 9월 6일 날 도과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또 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압수수색을 조금만 늦춰도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그 조국 장관 부인이 다시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컴퓨터 같은 거를 들고 나오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압수수색 시기를 놓쳐가지고 중요한 증거를 놓쳐서 수사가 안 됐다 하면은 나중에 장관 임명 이후에도 그 폭풍을 결국 검찰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청문회 일정 중이었습니다만은 예.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가급적 신속하게 또 수사의 대상자가 어떤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를 두고 이게 정치적이다 아니다 네. 판단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신조어가 생긴 게 조적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교수가 그렇게 뭐 언론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예. 이번과 같은 일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또 그런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 뒤에는 조국 교수의 딸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대표 또 뭐 장제원 의원 예. 다 뭐 아들 문제, 자식 문제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국 교수하고 이때까지 뭐 그전에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예. 본인 주장을 해왔던 그런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부분은 과거에 했던 말과 왜 지금 하는 말이 다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좀 비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물타기란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조국 장관의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다시 또 과거에 나경원 대표의 그 자식의 이제 논문 문제, 예. 뭐 논문이 아니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또 불거진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의아하긴 합니다. 예,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과거에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물타기가 아니냐 하는 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나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죠. 네. 그런데 조국 교수는 임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직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성이나 청렴성, 신뢰도를 한번 판단해보자 하는 게 인사청문회 과정입니다. 예. 그때 걸러지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뭐 선출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 예, 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잘못한 바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검찰이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의 주변 인물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부적인 검찰 개혁 과제들은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에는 검찰이 바른 수사를 하고 또 그 바탕에는 또 바른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의 주변에 수사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과연 조국 장관이 무슨 인사를 하고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예. 국민들의 절반은 저것은 본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검찰 개혁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간 국론 분열을 통해 가지고 예.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에 뭔가 연말까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의 과제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있는 상태인데 예. 결국에는 여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뭔가 시급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생각에 예. 조금 졸속 개혁을 좀 주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을 다 지금 검찰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검찰 때리기를 하면서 이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런 걸로 지금 화제를 바꾸고 있는데 예. 오히려 정치적으로 본다면 국회에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요. 네. 또 곧 이제 정기 국회를 통해 가지고 500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도 이 여야가 아주 심도 있게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 그런 정치적인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지 못하고 결국 양측의 진영 대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좀 국론을 통합시켜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보다는 양측의 좀 극단적인 좀 대립만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조국 장관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달 동안 모든 이슈가 거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쌓여 있는 문제들, 예. 경제 침체라든지 수출 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현 정부의 실책들이 가려지는 지금 현상입니다. 예. 내년 총선을 말씀하셨지만은 현 정부는 결국에는 편가르기, 적폐냐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선거를 몰아갈 거고요. 결국 야당은 현 정부가 무능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진 상태다. 예. 이런 주장으로 아마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고 해서 이런 수사가 동력을 잃거나 또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도록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찰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를 잘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